그래서 본격적인 정기결산 해가지고 1, 2로 나눴어요. 1, 2로 나눴는데 이게 이제 이번에 4개의 소주제로 되어 있고 뒤에 이제 5개 정도 소주제가 있는데 두 번에 나눠서 볼게요. 이거를 한 번에 보기가 너무 양이 많아요. 그래서 두 번에 나눠서 보는데 이거 숫자는 연속해서 되어 있어요. 두 번째 거에는 5, 6, 7, 8, 9로 되어 있을 거예요. 이번 좀 상세하게 넣었습니다. 이거를 저랑 이제 보실 거지만 이제 가셔가지고 직접 결산을 하셔야 되니까 그때 이 교재 가지고 보셔야 돼서 좀 상세하게 넣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중간 결산하고 비슷한 점이 있어서 중간 결산에 넣었던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긴 해요. 근데 우리가 이제 혹시나 처음 하시는 분들은 중간 결산에 있는 거 가서 보고 또 여기서 골라보고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냥 똑같이 다 넣었거든요. 그러니까 정기 결산할 때는 그냥 이 교재 보시면 됩니다. 이제 처음 결산할 때 확인하면 좋은 것이라고 제가 이름을 써봤어요. 그러니까 처음 결산할 때는 또 처음이라는 말이 두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죠. 정말 결산이라는 거를 완전히 처음 해보는 거. 그 다음에 처음 업체를 맡아서 결산해보는 거. 이 처음 업체 맡아서 결산해보는 거는 담당자가 바뀌었거나 아니면 다른 세무사 사무실, 회계사 사무실에 있던 클라이언트가 우리 회사로 왔을 때 이렇게 두 가지 정도로 될 겁니다. 이 첫 번째 경우라고 한다면 정말 막막하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손대야 될지 모르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저랑 1회차부터 지금 13회차까지 쭉 오셨기 때문에 그래도 결산이 대충은 어떤 건지 정도는 아실 거예요. 그리고 이 처음 업체를 맡아 결산을 해보는 거, 그러니까 다른 사무실에서 왔을 때 내가 받아야 할 자료가 있을 건데 좀 그 업체를 좀 빨리 파악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야지 내가 업체를 처음 맡았을 때에 대한 거부감이 좀 없어져요. 왜냐면 기존에 했던 데들은 기존에 내가 해왔으니까 좀 익숙해졌는데 처음 업체를 딱 맡으면 우선은 그 사장님들의 성향도 모르는 상태에다가 회사에 대한 내용도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죠. 그러니까 업체를 준다고 하면은 우선 거부감부터 딱 생기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아래부터 나오는 방법을 조금 보시면 어떤 것부터 내가 건드려야지 업체 처음 맡았을 때 좀 거부감이 없어지나 하는 거를 좀 볼 거예요. 근데 이제 훑어보기라고 했습니다. 훑어보기. 그러니까 뭔가를 훑어볼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디테일하게 볼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훑어보기를 할 건데 빠른 시간에 훑어보는데 대상이 아래에 나옵니다. 우리가 처음 업체를 맡으면 사업자 등록증을 받을 거예요. 데이터가 있으면 데이터를 보면 되는데 사업자 등록증은 무조건 받으실 거죠. 그러니까 뭐 이런저런 뭐 법인이라고 하면 법인 등기부 등본은 나중에 볼지라도 사업자 등록증은 무조건 처음에 보셔야 돼요. 그래야 이 회사의 그 대표가 누군지 사장님 이름을 불러야 되는데 사장님 이름이 뭔지도 모르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럼 여기에는 이제 대표자 이름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이거는 개인 사업자 등록증인데 법인은 사업자의 주소까지는 안 나와요. 옛날 것 같다. 그 다음에 어쨌든 이 업태하고 종목을 봐야 되죠. 이 업체가 어떤 거를 판매를 하는지 아니면 어떤 거를 용역을 뭐 제공을 한다던가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주요 수입이 뭔지를 파악할 수 있는 기초 자료예요. 그러니까 사업자 등록증을 꼭 봐야 되죠. 이 공동사업자는 이제 개인 사업자인 경우에 이제 공동사업자가 있는데 법인은 약간 틀려요. 어쨌든 이런 사업자 등록증에서 꼭 봐야 될 게 상호하고 업태하고 종목을 빠르게 캐치를 해내야죠. 그 다음에 개업일이 있어요. 개업일을 보면은 여기가 몇 년 됐구나 정도 알 수 있죠.
그러면 한 뭐 2012년 정도 됐다. 그러면 2, 3, 4, 5, 6, 7, 8, 9 해서 2019년이면 한 8개 정도 되는 회사 내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재무제표를 그래도 회사에서 보관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혹시나 처음 미팅을 할 때 사업자 등록증하고 혹시나 받아놓은 재무제표가 있는지 그 재무제표를 좀 보여달라고 하시면 기존에 매출액이 얼마인지 자산 부채의 규모가 얼마인지를 빠르게 훑어볼 수 있는 자료거든요. 그러니까 요거 재무제표를 받습니다. 근데 지금 받는다라고 하면 2019년 연중이잖아요. 그러니까 작년도 말 재무제표가 확정이 됐으니까 2018년도 말 기준 재무제표가 있겠죠. 월결산을 하는 회사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게 정확하지는 않더라도 현재 시점 월결산된 재무제표가 가장 최근의 것을 반영을 하니까 더 디테일한 정보를 얻을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재무제표에는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서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재무상태표에서는 자산 종류, 부채 종류, 자본금, 그 다음에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있는지 아니면 결손금이 있는지 볼 수 있어요. 그죠? 그리고 손익계산서에 이제 매출액, 원가, 판관비, 당기순이익, 법인세 등을 볼 수 있습니다. 원가명세서에서는 뭐 제조업이나 건설업인 경우에만 있는 거니까. 근데 서비스업들도 원가명세서를 별도로 만드는 회사들도 있어요. 그래서 손익계산서에 보면 매출 원가가 별도로 있으면 아 원가명세서도 있을 수 있겠다라고 해서 유출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요거는 법인에만 있기 때문에 개인은 이제 그런 것들을 확인하려면 여기 재무상태표에서 정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서는 지금까지 이제 이익잉여금을 미처분한 금액이 얼마인지를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익잉여금을 처분을 하게 되면 준비금 설정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최대 10%까지 설정을 해 놓는데 만약에 그 10%가 1억이었다. 그러면 역산해서 배당한 금액이 얼마까지인지도 역산해서 계산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당 성향을 또 알 수 있는 자료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결산서라고 부르는 이 세무조정 계산서, 책자죠, 책자. 이제 2018년도가 법인세 신고가 끝났으니까 세무조정 계산서가 있어요. 근데 개인 사업자들도 당연히 세무조정 계산서가 있는데 법인들은 이렇게 책자를 만들어주는데 개인들은 만들어주는 일이 잘 없기는 해요. 성실신고 사업자들은 만들어주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원래는 복식부기 의무자들도 다 만들어주셔야 되긴 하죠. 근데 개인 사업자들은 결산서 책자를 많이 안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게 있으면 그걸로 이제 확인을 하는데 이 세무조정 계산서 안에는 재무제표 내용이 다 들어가 있죠. 그래서 실은 요게 세무조정 계산서가 훨씬 더 이 회사가 세금을 얼마나 내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더 상세한 자료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3번까지는 사업자가 가져올 수 있는 자료일 수 있어요. 왜냐면 받아놓은 게 있으니까. 근데 이 회계 프로그램 데이터는 세무 대리인만 보통 갖고 있죠. 아니면 자체 기장을 하는 데들은 회계 프로그램 데이터가 있을 건데, 일반 회사들은 보통 버전 써요. 스마트 AI를 쓰는데 다른 프로그램을 쓰기도 하지만, 근데, 세무대리인들은 세무사랑도 쓰고 있어서 어쨌든 이런 회계 프로그램 데이터가 있으면 그 데이터로 열어서 보는 게 훨씬 더 정확하죠. 네. 거기에는 위에서 얘기한 회사에 대한 그 사업자 등록증 내역 이런 것들이 회계 데이터에는 다 들어있으니까 가장 내가 세밀하게 볼 수 있는 자료이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받아야지 그 회사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데이터에는 정말 많은 정보가 담겨 있어요. 외부 기장을 했든 자체 기장을 했든 정말 많은 회사의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뭐 통장 내역이라던가 거래처 내역, 매출 내역 다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요새 제가 하는 게 막 데이터 분석을 해요. 회계 프로그램 내에 있는 자료를 가지고 데이터 분석을 하면서 매출액 구성이 어떻게 돼 있는지, 뭐 매출액 구성이라고 하면은 그냥 매출뿐만 아니라 실은 회사 같은 데들은 어떤 게 중요하냐면 이 매출이 어떻게 들어오는지, 세금계산서 매출로 발생을 하는 건지, 현금으로 들어오는 건지, 신용카드로 발급이 되는 건지, 아니면 온라인 매출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회계 데이터에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장이 어느 정도 잘 되어 있어야 되겠죠. 근데 개인 사업자들, 복식보기 의무자, 성실신고 사업자 말고 일반 복식보기 의무자들은 조금 데이터를 분석하는데 한계가 있지만 어쨌든 거래처 정보 등 뭐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데는 정말 좋은 자료예요.